그러면 우리요 수업에 앞서서요 이제 중간고사 시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수업 일정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얘를 사진으로 찍으세요. 카메라 사진으로 찍으세요. 왜냐면 꼭 이렇게 알려줘도 나중에 오늘 수업해요 안 해요 매주 묻는 학생들이 있어서 요거 좀 이렇게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9월 달에도 3주 수업만 들어갑니다. 10월 달에도 3주 수업만 들어갑니다. 수업료도 4주 수업뿐이 아닌 3주 수업료씩 9월, 10월은 나가게 될 거예요. 수업료가 좀 적게 나가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일정을 보면요. 오늘부터가 사실은 9월 수업 일정에 해당이 됩니다. 4주 지나서 지난주에. 그래서 이렇게 2주 수업 정상적으로 하고요. 추석 기간에는 수업이 없어요. 예, 추석 휴강하고요. 3주차 수업 22일까지 수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요때까지는 숙제를 제출을 하셔야 되지만 22일 요때 21일 22일에는요 진도를 나가도 숙제를 제출 안 해도 선생님이 잔소리를 하지 않을 거예요. 시험 막판이기 때문에 요거 끝나고 나서부터는 계속 시험 준비를 좀 하시란 얘기예요. 대신 숙제 밀린 건 언제 해야 돼? 시험 끝나고 죽어라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놀지 말고 요때에서 메꾸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때부터 슬슬 숙제를 안 내니까 수업만 여기는 가볍게 들으시고 요 추석 포함해가지고요. 좀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 끝나면 11일일 거야. 그래서 그 토요일날 놀고 싶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너무 많이 쉬었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 끝난 그 다음 주 토요일에 바로 수업을 시작을 해서 이렇게 3주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11월 수업은 조금 중3 학생들이 기말고사가 있어서 선생님이 그때 가서 다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시험 일정 확인하고요. 우선 9월 10월 일정은 다음과 같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현정량도 잘 들으세요. 찍어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1페이지 나갔는데 우리요 조금만 다시 한번 복습하고요. 선생님 부연 설명하려다 시간이 없어서 못한 거 마저 좀 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을 두고 왔어요. 다음부터 그러면 안 돼? 네. 항상 개념 좀 챙겨야 돼. 있나 한번 볼게요. 있나? 오, 다행히 있다. 요거 우선 보시고 요 부분만 뜯어서 가시고 다음 주에 개념집에서 요 부분만 뜯어서 도로 갖다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을 때 a, b, c의 부호를 판단하는 방법 선생님이 설명드렸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볼록이면 a의 부호는 되게 찾기 쉽지. 아래로 볼록이면 a는 0보다 크다. 위로 볼록이면 a는 0보다 작다. 아래로 볼록이니까 a는 0보다 크다. 그리고 여기에 그래프 하나 더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바로 요렇게 대칭축이 y축인 요런 그림이 하나 더 있었어요. 얘도 a는 0보다 크다. a의 부호는 엄청 구하기 쉬워요. 자, 마찬가지로 c의 부호를 구하는 것도 엄청 쉽습니다. 자, c라는 녀석은 누구냐면 x의 자리에 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y좌표 값이 c지. 우리는 이런 c를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y절편이라고 부릅니다. 절편, 끊을 절자의 조각 편자야. y축을 끊어내는 조각이 여기에 있어. 이 조각은 x축 밑에 있으므로 0보다 크다 작다? 0보다 작다예요. 오, y절편이 x축 위에 있으니까 0보다 크다. 와, y절편이 여기에 있네. c는 0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에서도 c는 y절편 여기에 있으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애들이 제일 못 찾는 b. 선생님이 b를 찾기 위해서 무슨 개념을 알아야 된다고 가르쳤어? b는 어떻게 구한다? 그걸 기억 못해? 알잖아. 몰라? 뭐야? 혜린이 양 아는 것 같아. 뭐야?
그 핵심만 말하면 돼. 네 글자. 다르다 이거였어? 선생님 뭐라고 가르쳤어요? 손 오른손 들고 빨리 해라. 기억도 못하면서 빨리 들고 뭐라고 외쳐야 돼? 시작! AB 달라 AB 달라 AB 달라 이것만 기억해 두십시오 라고 했지. 안 하냐? 자 다시 시작! AB 달라 AB 달라 AB 달라 하셨으니까 네. 자 축이라는 게 생기는데요. 축은 가만히 보니까 얘는 축이 오른쪽에 생겼어요. 얘는 축이 왼쪽에 생겼어요. 얘는 축이 왼쪽에 생겼어요. 얘는 왼쪽도 오른쪽도 아닌 그냥 Y축이 축이야. 이럴 때요. 무조건 축의 위치를 봤을 때 오른쪽에 있으면 A와 B의 부호는 다르다야. 얘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A가 양수면 B는 0보다 작다. 다르니까. 요거 하나만 외랬지. 두 개 다 외우면 헷갈리니까. 이쪽에 AB 달라요. 근데 이쪽에 있어. 그럼 AB 같아. AB가 같으니까 A가 음수면 B는 음수다예요. 얘도 AB 달라야 같아야 AB 같다예요. 그러므로 A가 양수면 B도 양수예요. 그런데 선생님, 이쪽은 AB 달라, 이쪽은 AB 같은데 한 놈만 패랬잖아. AB 달라만 외우랬는데 중간에 끼어 있어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다? B는 0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필기만 이렇게 외우는 거야 라고 해드리고요. 원리를 설명 못 드린 상태에서 수업이 이제 끝났었어. 그거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디에 필기를 해놓으시냐면요. 1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축의 위치라는 부분이 있죠. 바로 요 하단, 여기에 우리는 지금부터 좀 필기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요. 이차 함수하고 x축을 이렇게 그렸어. 이때 요 점의 x좌표가 알파예요. 요 점의 x좌표가 베타인 요런 상태예요. 자, 얘는 2차 방정식과 함수 사이의 관계죠. 근의 해석과도 관련이 있죠. 자, 그런데 나는 축의 위치를 구하고 싶어. 나 바로 요 축 구하고 싶은데 우리 이 축을 뭐라고 쓸 수 있어? x는 알파 베타의 중점이니까 뭐라고 쓸 수 있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요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하면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 뭐라고 표현해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표현하죠. 결국 얘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x축의 x 꼭지점의 x좌표 혹은 대칭축의 위치식이 나와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복소수 가르칠 때 이런 얘기 했었어요. 부호 판단하기에서 x, y가 0보다 크다라는 이 개념은 사실 x분의 y가 0보다 크다라는 이 개념과 같은 개념이고 얘든 모두 다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가르쳤죠. xy는 모두 서로 같은 부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가르쳤던 기억나죠? 왜? x가 플러스면 y도 플러스가 되어야만 부등식을 만족하고 x가 마이너스면 y도 마이너스가 되어야지만 부등식을 만족한다 라고 했어요. 반대로 xy가 0보다 작다는 것은 x와 y가 서로 다른 부호라는 얘기지. 왜? x가 플러스면 y는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면 y는 플러스. 근데 이 논리는 얘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요. a분의 b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 a분의 b를 그냥 ab라고 이렇게 써버릴 겁니다. 자, ab가 0보다 작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 ab가 0보다 작은 경우는 a분의 b도 음수라는 얘기지. 음수에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버리면 얘는 결국에 양수가 될까? 음수가 될까? 양수가 될 거예요. 와우! 축은 오른쪽에 놓이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대칭축이 오른쪽에 놓이나요? 반대로 ab가 0보다 커.
그러면 양수에다 음수를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는 0보다 작은 값이 나오겠죠? 축은 어디 위에 놓인다? 왼쪽에 놓인다요. 됐죠? 네. 그런데 우리가 대칭축의 위치로 b를 판단할 때 매번 이론 개념을 머릿속에서 막 하기에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개념은 이런 식으로 존재하지만 이걸 매번 생각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푼다? 축이 오른쪽에 보이면 뭐 A, B 달라. 이거 하나만 외운다. 그럼 나머지는 거저 정리가 될 테니까. 그래서 뭐야? 다시 한번 세 번만 읽자. 시작! A, B 달라, A, B 달라, A, B 달라. 이 복잡한 내용은 요거 하나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선생님은 보통 중학생들한테 2차 함수를 가르치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보통 중학교 학생들은 뭐부터 배워? 얘부터 배워요. 요 꼴에서 점점 복잡해져 가서 어떤 꼴? 요 꼴이 나올 때까지 배운다면 선생님은 거꾸로 가르쳐요. 복잡한 놈 하나만 가르칩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좀 빠르게 복습해 볼까요? 중학교 내용이니까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자, y는 3의 x 마이너스 7의 제곱 마이너스 2라는 식이 있어요. 2차 함수지요. 2차 함수의 표준형의 식입니다. 꼭지점 얘기해 보세요. 꼭지점은 7, 마이너스 2예요. 어떻게 잡아낼 수 있다? 표준형의 식에서는 이 2차식 완전 제곱식 전체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쓰시고요. 요 2차식이 없다고 했을 때 나오는 y값을 쓰시면 꼭지점이 나와요. 그리고 이 앞부분을 보고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을 판단하죠. 아래로 볼록입니까? 위로 볼록입니까? 아래로 볼록이요. 그래서 얘는 7, 마이너스 2 자리 잡고 아래로 볼록이구나.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끝나. 그죠? 자, 요 녀석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자. 요번에는 y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보도록 할 겁니다. 꼭지점은요. 1,0.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위로 볼록. 끝났죠? 자, 이제 요번에는요. y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5 얘를 볼 겁니다. 얘는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일까? 0, 마이너스 5지. 왜? 2차식을 0으로 만드는 x값? 0. 그죠? 아래로 볼록입니까? 위로 볼록입니까? 아래로 볼록. 자, 이제 y는 마이너스 4 x의 제곱 볼 거예요.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 되겠습니까? 0,0.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위로 볼록. 요런 식으로. 예, 거꾸로 제일 복잡한 거 하나를 알면요. 예, 나머지 것들은 거저 다 해결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개념을 거꾸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대체 y는 a의 x-m의 제곱 플러스 n의 그래프의 수학적인 의미는 뭐냐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얘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평행이동이라는 개념을 하셔야 됩니다. 자, 중학교 때 배웠던 이동은 5개밖에 없어요. 뭐냐? 점을 점으로 평행이동하는 경우, 그리고 식을 식으로 평행이동하는 경우, 그리고 대칭이동 3개. 무슨 대칭?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중학교 땐 딱 이렇게 5개를 배웠는데 현중양 늦게라도 왔어. 네. 이 시간에 앞에 학원이 있어서 늦는 거죠? 네. 적어놔야지. 토요일만 늦나요? 일요일. 일요일도 늦어요? 그러니까 항상 지가 앞에 학원. 자, 그러면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은 지금 필요 없으니까 설명 안 할 거고요. 나는 점을 점으로 평행이동하는 거, 식을 식으로 평행이동하는 거 되게 확실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 라는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이런 손을 안 드나? 나 그거 잘 몰라 하는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어느 쪽으로도 안 들어?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정리해드리고 갈게요. 복잡한 게 아니니까 정리를 좀 해드리고 갈게요. 밑에 여백이 좀 있지? 여백에 좀 예. 자, 평행 이동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점으로 평행 이동하는 경우와 여기 좀 여백 띄워놓으세요. 이렇게 너무 붙여쓰지 말란 얘기야. 밑에 여백 많으니까. 그리고 일명 그래프 덩어리죠. 그래프 덩어리를 그냥 그래프 덩어리인 새로운 식으로 평행 이동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점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요, 어떤 경우가 존재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3,-2라는 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얘를요,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7만큼 평행 이동하세요 라는 명령어가 있다면 얘는요, 요 x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앞 좌표에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y는 뭐라고 해석하냐면요, 뒷좌표에 라고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앞좌표에 뒷좌표에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얘 구하면 앞좌표에 -2를 하래. 몇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냥 1이 되겠죠. 그리고 뒷좌표에 7을 하래. 그럼 -2 더하기 7 이렇게 되겠지. 결국 최종 이동된 답은 1,5가 될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동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식으로 이동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 좀 복잡한 식 한번 만들어 볼까? y는 3x의 제곱 -5x 플러스 4 뭐 이와 같은 식이 있다라고 할게요. 자, 이 식을 선생님이 평행 이동할 겁니다.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7만큼 평행 이동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평행 이동하는 거냐면요, 요게 화살표 보이지? 이 화살표를 마이너스처럼 생각해봐. 그리고 이 식을 읽으면 뭐가 돼? x 플러스 2가 되겠지. 자, 이 화살표를 마이너스처럼 생각해서 읽으면 뭐가 돼? y 마이너스 7이 되겠죠? 자, 평행이동이라는 것은 y라는 문자가 들어간 자리에 y 대신 y 마이너스 7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x라는 문자가 들어간 자리에 전부 x 대신 뭘 집어넣는 거다? x 플러스 2를 전부 다 대입해 주는 거. 우리는 이런 걸 식으로 평행 이동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평행 이동하는 거하고 식을 평행 이동하는 건 완전 다른 개념이야. 요거 두 개는 좀 정확하게 구분해 두셔야 돼요. 선생님 제가 이런 거에 좀 약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수학상 13단원이 도형의 이동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은 이 평행이동 2개 하고요, 대칭이동 8개를 공부를 해서 총 10개의 이동을 공부를 하게 될 거니까 좀 몰라도 괜찮아. 물론 알면 더 좋겠지만.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요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a의 x제곱이 있었는데 얘는 식이야 점이야? 식이지. 이 식을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대요. 그럼 식 불러볼까? 시작! y 마이너스 n은 a의 x 마이너스 m 그리고 전체 제곱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만들어진 식이 바로 y는 a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 플러스 n이라는 요런 식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수학 문제를 볼 때요,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요건 필기 안 하셔도 돼요. 한 5제곱 해놓을까? 자, 이와 같은 식이 있다라고 하면 무슨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선생님이 말하기로 수학에서 빼기 7 더하기 8 이런 식으로 몇 더하고 몇 빼고 이런 거 나오면 얘는 전부
평행이동과 관련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얘는 무슨 식이 얼만큼 평행이동했냐라고 하면요. 요 마이너스 7하고 플러스 8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샥 걷어내버리는 거야. 요런 식이 되지. 맞습니까? 즉 얘는 처음에는 y는 3x의 5제곱이라고 생긴 식이었던 거죠. 그런데 요 식을 x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7만큼, y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8만큼 평행이동한 식이 얘가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y-8은 3의 x-7의 5제곱인데 한 번 더 정리해서 3의 x-7의 5제곱 플러스 8이다 라는 요런 식이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식만 봐도 이 속에 녹아있는 평행이동을 해석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리고 여기에서의 중요한 점은요. 요런 걸 읽을 때 x는 얘를 반대로 읽어주고요. 뒤에 붙은 요런 걸 읽을 때 y는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앞으로 이 식을 볼 때 얘는 원래 무슨 식이었어? 불러봐. 시작! y는 ax의 제곱이라는 식이었어요.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반대로 읽어야 되지.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n만큼 평행이동한 식이었던 거예요. 그렇구나. 원래 이 식이었는데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얘가 나왔구나. 얘는 식의 평행이동이다. 근데 얘를요. 점 입장에서 우리 한번 볼까? 정말 그러한지? 요 식은 꼭지점이 몇 콤마 몇입니까? 0,0이요. 맞죠? 자, 그런데 이 녀석이 그래프가 이동하면 꼭지점도 이동해야 안 해? 이동하겠죠. 당연히 똑같이 이동할 테니까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할 거예요. 근데 얘는 점이 점으로 이동한 거야? 식이 식으로 이동한 거야? 점이 이동한 거니까 얘 앞좌표에 m을 더해주면 n, 뒷좌표에 n을 더해주면 n. 꼭지점이 이렇게 나오면 대칭축은 항상 여기에 x는만 붙이면 대칭축입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x는 m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 복잡한 식은 전부 다 평행이동의 산물이다 라고 이렇게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약해도 돼요. 나중에는 도형의 이동에서 단단하게 복습이 가능해요. 자, 됐죠? 그러면 이제 역으로, 거꾸로 위에 있는 쉬운 내용 한번 보도록 합시다. y는 ax 제곱의 그래프의 특징. 한번 이 그래프 밑에 쭉 정리해 볼까? 이 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꼭지점이지. 얘기해봐. 꼭지점 몇 콤마 몇이야? 0,0이에요.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 뭐 요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대칭축의 식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 대칭축의 식은 항상 꼭지점의 x좌표에 뭐만 붙이면 된다? x만 붙이면 되니까 대칭축의 식은 x는 0이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봤더니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대칭축의 식의 x는 0이 플러스네. 아 맞아.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 게임 끝났죠? 자, 3번만 좀 설명드리고 갈게요. 절대값 a가 클수록 대칭축식으로 좁혀진다. 이 말 무슨 얘기냐면요. 옆에다 보강 설명용 그림을 좀 하나 그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적정한 사이즈에 y는 x제곱이 있다면요. 얘보다 더 펑퍼짐한 요 녀석이 바로 y는 2분의 1 x의 제곱이고 얘보다 더 가파른 폭을 가진 요 녀석이 바로 y는 2x의 제곱이 될 거야. 이 얘기가 바로 3번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절대값 a의 값이 크면 클수록 점점 더 대칭축인 y축 쪽으로 좁혀서 올라간다라는 얘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얘는요. 음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녀석이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이라면 펑퍼짐한 요 녀석이 바로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이란 얘기고 더 가파른 요 녀석이 바로 y는 마이너스 2x의 제곱이다 라고 요 정도만 정리를 해놓고 중학교 개념을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됐으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중학교 수학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고등학교 수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우선 함수가 나온다라는 건요. 그래프를 되게 잘 그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프가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방정식은 대수학적으로 풀지만 함수부터는 기하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때와는 달리 고등학교 수학에서 난이도를 높이는 스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라고 했죠.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스킬이 바로 절대값을 붙이는 개념이었어. 방정식 문제에서도 중학교 땐 절대값 별로 없었다면 고등학교 때는 사방팔방 절대값이 붙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함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절대값이 되게 많이 나온다. 그런데 이 절대값이 어려운 건 아닌데요. 노가다야. 한마디로 말하면 시간을 엄청 잡아먹어요.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가르치려는 개념 중에는요.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이 개념이 이거 필기할 필요 없어요. 이 개념의 제목을 얘기하라면 얘는 x, y 모두 절대값이 붙은 경우야. 그럼 이 절대값이 붙은 경우는요. 정상적으로 시중 교재에 나와 있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면 x가 0 이상이고 y도 0 이상인 경우 x는 0 이상인데 y는 0보다 작은 경우 x는 0보다 작고 y는 0 이상인 경우 네 번째 x도 0보다 작고 y도 0보다 작고라고 4개로 분류를 해놓은 상태에서 분류에 따라서 여기에 계속 식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 식이 4개니까 그래프 몇 개 나오겠어? 4개 나오겠지. 이 범위에 맞게끔 그래프 4개를 여기에 그려서 완성해야 되는 문제예요. 노가다지.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노가다를 할 시간이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부터 우리가 다루게 될 이 4개의 주제는요. 지금 2차 함수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굉장히 다양한 함수를 배우게 될 거야. 뭐 무리함수 배우니, 분수함수 배우니, 지수함수, 로그함수. 여러분이 고등수학에서 만나는 모든 함수에 이 개념은 전부 다 결합이 돼서 출제가 될 거라는 얘기야. 그러므로 얘네는 이렇게 풀지 않고 이렇게 말고 되게 빨리 푸는 방법을 알아야겠구나. 그 방법을 설명드리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시중교재에 선생님이 지난번에 보니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선생님이 가르친 거랑 똑같은 게 선생님이 그걸 보고 가르친 게 아니라 참고로 선생님의 제자가 출판사에 들어가서 선생님 개념을 실어놓은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요거 정리할게요. 4가지 주제에 대해서 가르칠 건데요. 자, 우변 전체에 절대값이 붙은 경우 x에만 절대값이 붙은 경우 y에만 절대값이 붙은 경우 xy 모두 절대값이 붙은 경우 요거 4개에 한해서만큼은 그래프를 엄청나게 빨리 그리는 방법을 훈련해야 한다. 그럼 이 제목도 여러분 외워야 돼요? 안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식 보고 얘기해보자. 이 식 딱 보니까 무슨 개념이 떠올라? 시작! 우변 전체에 절대값이 붙은 경우 얘를 딱 보니까 x에만 절대값이 붙은 경우 얘를 딱 보니까 y에만 절대값이 붙은 경우 얘를 딱 보니까 xy 모두 절대값이 붙은 경우 앞으로 식만 딱 봐도 이 4가지 제목에 해당이 돼 있으면 제목을 불러낼 힘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예, 불러내셔야 됩니다. 하나 더 볼까? 자, 요 밑에 있는 문제도 한번 보자. 식을 딱 봤더니 얘 뭐예요? 시작! 우변 전체에 절대값이 붙은 경우 x에만 절대값이 붙은 경우 y에만 절대값이 붙은 경우 xy 모두 절대값이 붙은 경우 한눈에 볼 수 있겠지? 예, 이렇게 제목을 부르고 나면 이제 이 그래프를 빨리 그리는 방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설명드릴게요. 우변 전체에 절대값이 붙은 경우는요. 식의 형태가 이렇게 생긴 녀석을 우리는 우변 전체에 절대값이 붙은 경우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우선 절대값이 없다고